자, 이것이 MySQL이다. 9장 인덱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9장 인덱스는요, 그러니까 MySQL에서 꼭 필요한 객체는 아니에요. 없어도 잘 돌아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운영할 때 이 인덱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셀렉트문을 잘 만들고 잘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셀렉트를 날렸더니 뭐 10분 있다 결과가 나와요. 뭐 심하게는 뭐 1시간 있다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은 쓸 수가 없겠죠. 인덱스는 실제 셀렉트문의 결과를 바꾸진 않지만 셀렉트문을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9장 인덱스 페이지 349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인덱스 먼저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덱스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셀렉트할 때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이고 실제 인덱스가 없어도 쿼리문이 달라지거나 아니 쿼리문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덱스가 있든 없든 쿼리문, 셀렉트문은 똑같아요. 결과는. 그렇지만 얼마큼 빨리 나오게 도와주냐 그게 인덱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덱스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를 날리거나 할 때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올 때 결과를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하게 만드는 게 데이터베이스 튜닝인데 그 튜닝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고급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선 인덱스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잘 쓰면은 효과적이지만 인덱스를 남용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고 쓰면 오히려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스의 중요한 거는 인덱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인덱스의 개념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351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인덱스를 잘 표현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책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폭포수 모델이라는 단어를 책에서 찾아보세요. 만약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책 첫 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찾아야 돼요. 원칙이에요, 이게. 첫 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찾는데 그러면 우리 책이 약 600여 페이지 되니까 600페이지 동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다면은 찾아보기는 어떻게죠?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폭포수 모델이 있고 그게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지로 쭉 점프하면 되죠. 다시 책 뒤에 찾아보기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땠어요? 약 600페이지 정도를 찾아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책 뒤에 찾아보기를 사용하니까 찾아보기가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10페이지 할까요? 10페이지에다가 여기 넘기는 거 뭐 11페이지. 11페이지로 끝났네요. 굉장하죠. 600페이지를 뒤져야 될 거를 11페이지 만에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MySQL의 인덱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인덱스 개념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책 뒤에 어떤 책은 찾아보기 말고 여기다 인덱스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죠. 자, 그 개념이 쭉 써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게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 이제 인덱스 볼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옆에 페이지가 나와 있다면은 우리 책이 무슨 책이죠? 데이터베이스 책이잖아요.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매 페이지 또는 몇 페이지에 한 번씩 수백 번 이상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고 막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쭉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한 페이지 내내 그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만 나열되겠죠 자,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읽고 그 페이지 갔고 여기 읽고 그 페이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수백 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쩌면은
굉장히 수천 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페이지에 뭐 여러 번 써 있다면. 자, 이게 뭐예요? 인덱스가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쓰니까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하죠.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 차라리 그냥 인덱스 쓰지 말고 책의 처음부터 쭉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600페이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쓴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인덱스도 방금처럼 이렇게 가끔,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에서 몇 개 없는 거, 책 전체에서 몇 개 없는 단어는 인덱스가 효율적이지만 방금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 전체 책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찾기는 인덱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차라리 인덱스를 안 쓰는 게 나아요. 또 하나 어떤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를 인덱스를 안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인덱스 쓰지도 않는 걸 여기 쭉 만들어져 있죠? 오히려 공간의 낭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인덱스를 적당히, 적절히 생성하고 적정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게 개념을 일단 파악하고 방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전체 책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단어를 찾을 때 전체 책을 처음부터 찾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그런 걸 바로 풀 스캔 또는 풀 테이블 스캔, 전체 테이블 검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책을 지었다. 이 책이 테이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테이블 검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3페이지에 먼저 인덱스 만들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할게요. 지금은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인덱스를 공부하면서 이래서 인덱스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맞는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속도가 무척 빨라질 수 있어요. 제가 빨라진다가 아니라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는 인덱스를 만들고 언제는 만들지 말고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덱스 검색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해당 쿼리가 부하가 줄어들고 결국 전체 시스템 성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쿼리 하나가 빨리 된다고 이 쿼리도 빨라지지만 다른 쿼리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SQL문들을 그러니까 DBMS가 한 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가 늦어지면은 다른 것도 밀리는데 하나가 빨리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쿼리들도 금방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향상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도 있죠. 단점은 우리 책 뒤에 찾아보기 개념 똑같아요. 책 뒤에 찾아보기가 없는 책은 페이지 수가 조금 줄어들죠. 그렇지만 책 뒤에 찾아보기 있으면 그 찾아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더 늘어나죠. 책이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추가 공간이 필요해요.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대충 데이터베이스에 약 10% 정도의 추가 공간이 필요한다. 인덱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으로 치면은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이다. 그러면 찾아보기 때문에 110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를 처음 생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우리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책에서 찾아보기가 없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책 뒤에 찾아보기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 단어들을 하나씩 뽑아야 되잖아요. 책에서. 그리고 페이지 뒤에 적어놓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인덱스는 검색, 셀렉트 속도는 빨라지는데요. 데이터 변경 작업하는 거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게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주의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덱스의 핵심 결론은 인덱스는 셀렉트는 빠를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변경 작업이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테이블에 셀렉트가 거의 셀렉트만 한다. 그렇다면은 인덱스를 자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테이블에는 셀렉트가 거의 없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일어난다. 그러면 인덱스를 최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사용하거나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개념을 말씀드렸고 추가로 이제 실제 인덱스의 종류와 생성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인덱스의 종류를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놓을게요. 인덱스는 MySQL에서는 인덱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 있어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있고 또 하나는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보조 인덱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놓을게요.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 개념이에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다 찾아보셨죠? 뭐 국어 사전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사전은 어떻게 됐죠? 쭉 알파벳 순으로 책 자체가 정렬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뜻이 써 있는 거죠. 그게 클러스터형 인덱스고
보조 인덱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있죠. 인덱스 제가 뭐 포포서 모델 찾아보기 그 그림상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보조 인덱스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뒤에 찾아보기가 있는 일반 책과 같아요. 사실 우리 책도 어찌 보면 우리 책 전체의 맨 뒤에 찾아보기도 보조 인덱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영어사전, 보조 인덱스는 책 뒤에 찾아보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딱 확실히 기억해 놓으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클러스터링 인덱스와 세컨더리 인덱스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요것도 요 단어 좀 기억해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해요. 클러스터형은 테이블당 한 개.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한 개만,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당 여러 개. 또 하나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행 데이터를 인덱스로 지정한 열에 맞춰 자동 정렬한다. 이렇게 이게 왜 이러냐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이잖아요. 제가 영어 사전 단어를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 사전은 단어가 어떻게 돼 있죠? A, B, C, D 알파벳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행 데이터, 그 지정한 열의 행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영어 사전에 중간에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럼 단어를 맨 뒤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 알파벳 순에 맞춰서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어야 되죠. 그 말이에요. 지정한 열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해요. 정렬을 자동한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를 먼저 볼게요. 자, 인덱스는 원래 create index 이 구모드로 이따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된 인덱스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인덱스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만든 기억이 나시죠? 회원 테이블 SQLDB 또는 TableDB에서 회원 테이블을 여러 번 만들었죠. 자, 거기에 아이디, 이름, 출생연도, 지역, 국번, 전화번호, 키, 가입일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도 입력시키고 이런 작업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회원 테이블 만들 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당연히. 유저 아이디를, 사용자 아이디를 기본 키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 지정했으면 이 유저 아이디 열에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자동으로 돼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그 열에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그 열로 정렬을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하면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뭐라 그랬죠? 제가 영어 사전 같은 거랬죠? 한번 확인해 보죠. 예. 그리고 넘어가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 MySQL에서요. 제가 입력은 다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 있죠? 기존에 있던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우리 SQLDB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유저 테이블만 보죠. 바이 테이블은 빼버리고 유저 테이블만 가지고 지금 인덱스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요. 유저 테이블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저 TV를 만들 때 뭐죠?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어요. 뭐 별 문제 없어요. 기본 키의 조건이 뭐죠? 중복되지 않고 BH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지정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유저 아이디 인덱스는 그러니까 열에다가 지정하는 거죠. 열별로.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 열에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됐는데 클러스터형 인덱스 뭐 제가 기억하라 했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 같은 거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정렬한다 이러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이 유저 아이디 열이 바로 영어 사전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의 단어는 뭘로 정렬되어 있어요? 알파벳으로 정렬되어 있죠. 이 유저 아이디를 정렬해 버려요. 얘가 자동으로. 해볼게요. 자, 먼저 테이블 먼저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자, 제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데이터를 인서트를 했어요. 10건이에요. 쭉 10건을 차례대로 넣었죠. 자,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가 됐어요. 됐죠? 이게 인서트 10건, 셀렉트 10건. 자,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혹시?
느끼셨죠, 이제? 자, 뭐가 이상해요? 제가 입력할 때는 LSG, KBS, KKH, JYP 이 차례에 넣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셀렉트 하니까 유저 아이디가 BBK, EJW에서 보니까 알파벳 순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오더바이를 따로 지정한 적이 없죠. 오더바이를 안 하고 그냥 셀렉트만 했는데 불구하고 유저 아이디별로 유저 아이디로 정렬돼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설트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얘가 뭐죠? 유저 아이디가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지정된 열이니까 얘가 영어 사전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정렬을 해버려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차례대로. 그럼 만약에 데이터를 중간에 끼워놓으면 어떡할까요?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하면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왜? 유저 아이디가 이게 영어 사전의 단어 개념이니까 요걸로 무조건 정렬을 한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면은 뭐다? 클러스터 인덱스가 요 열에 지정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클러스터 인덱스는 영어 사전이니까 요 열에 맞춰서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 요 얘기를 지금 아까 거의 설명에 나와 있던 겁니다. 35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355, 356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테이블 생성 시의 제약 조건을 뭐죠? 프라이머리 키 지정할 수가 있다. 하나 더 되는데 유니크 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잖아요. 그럼 뭐죠? 아까 클러스터 인덱스가 만들어졌죠? 유니크 키로 지정하면요. 자동으로 보조 인덱스, 세컨더리 인덱스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딱 맞는 것 같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몇 개만 되죠? 하나만 만들죠. 그러니까 클러스터 인덱스도 테이블당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클러스터 인덱스고 유니크 키는 보조 인덱스예요. 유니크 키는 테이블당 몇 개 만들면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유니크 키는. 그러니까 보조 인덱스도 여러 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 두 개가 매치가 됩니다. 자, 이제 실습 1번을 통해서요. 제약 조건으로 생성되는 인덱스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실적. 아까도 좀 요건 잠깐 맛보기로 한 거고요. 실습 1번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1번 쭉 같이 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까요? 테이블에 열이 A, B, C 이렇게 한 건데요. A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상하다시피 어떻게 될까요? A의 클러스터 인덱스가 지정이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show index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show index from table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 테이블의 인덱스가 확인이 돼요. 여기 보시면 TBL1이죠. TBL1이 non-unique가 0이 있으면 유니크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유니크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당연히 그 프라이머리 키는 뭐죠? 당연히 중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non-unique 유니크 인덱스예요. 유니크 인덱스. 그러니까 거꾸로 써 있는 거예요. non-unique가 0이다. 그러니까 유니크다. 이런 의미예요. 자, 키네임이 프라이머리 써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키네임이 예외도 있긴 해요. 예외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키네임이 프라이머리다. 그러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열에 되어 있죠? 컬럼 네임과 A라는 열에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가 키네임이 클러스터 인덱스가 아니라 다른 이름 보조 인덱스면은 열의 이름이나 키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 인덱스냐 보조 인덱스냐는 키네임이 프라이머리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키와 함께 그 유니크 키도 한번 좀 잡아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TBL2를 제가 잡아볼게요. 자, TBL2는 A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B, C 둘 다 유니크 키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show 인덱스까지 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어떻게 됐죠? 보세요. TBL2에는 자, 프라이머리 키가 어디 잡혔어요? A열에. 그리고 BC에는 키네임이 BC. 그냥 무슨 인덱스라고 했죠? 제가 보조 인덱스. 유니크 키에는 보조 인덱스가 잡힌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유니크 키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도 중복이 안 되고 유니크 키도 중복이 안 되니까 다 유니크 키다. 유니크 인덱스다. 이렇게 기억. 자, 유니크 인덱스는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유니크 인덱스는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지금은 클러스터형 인덱스냐? 기본 키로 지정한 클러스터형 인덱스냐? 그렇지 않고 유니크로 지정한
세컨더리 보조 인덱스냐 이렇게만 일단 집중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팅 인덱스 없이요. 다 유니크 인덱스만 잡을까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없이 다 유니크 키만 잡아볼까요? TBL3는 여기 해보죠. 자, 어떻게 나왔죠? 다 키네임이 프라이머리 키가 없네요. 클러스팅 인덱스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클러스팅 인덱스는 필수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은 클러스팅 인덱스이고 그냥 유니크로만 지정하면은 클러스팅 인덱스 없이 보조 인덱스로만 테이블이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유니크에다가요, 제가 난너를 붙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조금 좀 있다고 TBS 유니크죠. 유니크 키인데 널 값을 어때요? 허용하죠. 유니크는 중복은 안 되지만 유니크니까 중복은 안 되지만 널 값은 허용한다. 이게 유니크 키고요. 그래서 보조 인덱스고, 자, TBL4는 제가 뭐냐면 A에다가는 유니크인데 난널까지 붙여볼게요. 그리고 실행해서 결과 보시면요, TBL4에 보면은 A 똑같죠?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번엔 널 값이 여기가 비어있죠. 그러면 널이 안 된다. 난널이란 말이거든요. 이러면은 이 A열이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아까처럼 프라이머리로 써 있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유니크 키인데 여기 난널, 그러니까 널 부분이 비어 있다. 난널이다. 그러면 얘도 클러스터형 인덱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이요. 제가 데이터를 두 건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두 건을 차례대로 인설트인데 먼저 3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이러고 나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셀렉트 해보면은 자, 결과가 뭐 나왔죠? 2 먼저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이 A열 있죠? 이 A열 가지고 정렬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렬이 됐단 뭐예요? 바로 클러스터링 인덱스, 영어 사전이니까 정렬이 됐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 유니크만 있다. 그러면 하나가 난널이다. 그럼 얘한테는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지정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보조 인덱스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랑 같이 나오는 거 볼까요? 자, 이번엔 TBL5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에다가는 난널, 유니크 난널하고요. D에다가도 프라이머리 키 됐어요, 이번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보이죠? 그런데 클러스터 인덱스 보면은 여기도 A에도 여기 보죠? 여기 널려 있죠? 그러면 클러스터 인덱스가 두 개냐? 그렇진 않아요. 테이블에 클러스터 인덱스가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우선돼요. 얘가 지금 U열, D열이 클러스터 인덱스고 이 A열은 그냥 일반 보조 인덱스로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유니크 난널이 클러스터 인덱스가 되고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면은 우선되는 건 프라이머리 키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것이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 정렬되는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는 맛배기로 했으니까요. 자,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죠. 유저 TB인데 유저 아이디, 이름, 출생년도, 주소만 가지고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간단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데이터를 제가 4건을 입력해 볼까요? 4건을 입력하고 5건이네요. 5건 입력하고 결과를 보면 이상하시죠? 이제 뭘로 정렬해요? 프라이머리 키인 유저 아이디로 정렬이 돼서 나오죠. 정렬돼서 나왔죠. 이렇게 바로 인덱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행 데이터를 자신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무슨 말이에요? 왜죠? 영어 사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유저 아이디를 단어로 하는 영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사전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돼야 되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로 정렬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 해볼까요? 지금은 클러스터 인덱스가 어디 돼 있어요? 유저 아이디로 있으니까 지금 JYP부터 이렇게 쭉 돼 있죠? 요걸로 정렬이 나왔는데 바꿔볼게요. 클러스터 인덱스를. 그러면은 클러스터 인덱스를 바꾼다는 얘기가 어디다 할 거냐면요. 제가 요 이름열에다가
이름 열애대 클러스터 인덱스를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얼터 테이블 배웠으니까요. 일단 프라이머리 키를 지울게요. 얼터 테이블로 프라이머리 키를 지우고 됐죠? 그리고 어디 이름에다가 아까 이름열에다가 이 이름열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새로 지정할게요. 얼터 테이블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먹네요. 됐죠? 그러고 나서 셀렉트를 다시 해볼까요? 데이터는 안 바뀌어요. 데이터는 그대로예요 다. 그런데 어때요 이번엔? 이렇게 안 돼 있고 뭘로 했어요? 이름별로 정렬이 됐네요. 이제 이름이 영어 사전 역할을 하게 됐죠. 확인되셨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면은 뭐죠? 그 열의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그 열로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뭐 괜찮네 생각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작업이 엄청나게 DB한테는 많은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DB가 뭘 했냐면요. 지금 이걸로 정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다시 다 뒤집어 가지고 이걸로 정렬을 새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5건밖에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있으면 이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죠? 이걸로 다 뒤지니까.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거죠. 영어 사전이 있어요. 잘 돼 있죠? 알파벳 순으로. 근데 갑자기 이걸 이거 뜻으로 다시 정렬할까? 국어 사전을 만들까? 이런 거죠. 그럼 뭐죠? 다시 뜻으로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렬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한 사전을 한영 사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이 많겠죠? DB한테도 그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일부러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은 밤이나 이럴 때 여유 있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을 많이 쓰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인덱스 개념과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키 가지고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360페이지니까. 자,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한 열은 이제 뭐죠? 이제 당연한 얘기네요.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유니크 난열도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둘 다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랑 둘 다 있으면은 누가 이겼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더 우선된다.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이겠고, 기본적으로 유니크는 보조 인덱스가 생성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 난열은 프라이머리 키가 우선돼서 여기에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거나 또는 클러스터 인덱스가 되면은 그 데이터가 영어 사전처럼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 개념을 잘 설명했으니까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책을 한 번 더 읽어서 개념이 더 중요해요.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